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이제 단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다가오는 새해 계획 세우셨는지요? 2014년에도 쉼없이 달려온 수도권 투데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특집으로 구성합니다. 그 첫 순서, 오늘 1부에서는 키워드로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키워드로 보는 2014 10대 뉴스 코너 준비합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문화팀장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총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2014 10대 뉴스, 시사인의 고재열 문화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교수신문에서 올해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기준으로 올해 뉴스를 정리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록위마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게 한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질을 호도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블로거 I.M. 피터라는 분이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사회의 어떤 정부나 또 주류가 어떤 식으로 본질을 호도했는지 그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다듬어서 좀 재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질이 호도된 사회다. 올해는 대략 그렇다면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예, 이를테면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판결 때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맞는 얘기도 같고 틀린 얘기도 같은 이제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쭉 얘기하겠지만 한 두세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위조 사건 때도 이 공문서 위조가 되었지만 그게 증거 조작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는 막말 파동을 일으켰는데 좀 심한 말은 했지만 성추행은 성희롱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땅콩 해양으로 좀 무리를 일으켰는데 내리라고는 했지만 비행기를 돌리라고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양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하나하나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관련 논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 판결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 내용을 아주 간략히만 보면 불법 정치 개입 및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 그래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에 이제 재판부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라고 하면서도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미칠지 전혀 모르는 바보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한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이 판결이 지록위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렇죠. 예, 이분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위조 사건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문서 이 간첩 위조 과정에서 공문서가 위조되었다.
그런 부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 것들이 적극적인 증거 주장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재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그 앞에 원세훈 판결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국정원이 관련된 것이고 사실 이제 국정원이 이제 간첩이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도 예. 이제 이런 원세훈 사건에 대한 국면 전환으로 이렇게 제기를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위조로 밝혀졌던 것이죠. 그렇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위조 사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이 당사자인 유우성 씨가 이 자신의 사건에 위조된 증거 기록을 제출하는데 관여했다라면서 담당 검사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올해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록 위마와 같은 사례가 없었을까요? 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가장 기억하는 것은 이제 왜 구조정이 탈출 방송을 안 했을까 그런 예.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탈출 방송을 이제 처음에 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안 한 것이 밝혀지자. 예. 네. 그렇지만 우리가 구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제 우리 국가 시스템에 상당히 이제 부족함을 절감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꼭 구조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 일컫는 72시간 동안 예. 전혀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 만들어졌고요. 예.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좀 풀리는 과정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지났는데 이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과 어떤 그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그 대립구도에 좀 피로에 지쳐서 오히려 이제 유가족에 대해 반감을 가질 정도로 나중에를 보면은 보도 태도가 유가족 중에 누가 뭐 통합진보당 당원이다 그리고 어디에서 뭐 시비를 일으켰다 이제 그런 식 위주로 좀 보도를 갔던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 안전처까지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뭐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렇죠. 올해 참 안전사고가 많았습니다. 뭐 세월호 전에도 마리나주트 붕괴 사건이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세월호 뒤에 벌어진 사건에서 국가안전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크게 이제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당의 환풍구 붕괴 사건과 그리고 베링해에서 오룡호 침몰 사건인데 여기에서 국가안전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전혀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알려줘서 좀 이제 상당히 근심을 갖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세월호 사태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참담함을 맛보게 됐는데 그 사건 당시에 이제 이걸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의 자리에서 기념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에 대해서 반성하자라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렸던 홍성담 화백의 세월 5월이라는 그림이 또 그리지도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좀 불편한 점을 인식시켰던 사건이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특히 KBS 언론 통제 논쟁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키워드로 보면 일단은 당시에 그 KBS 사장의 해명은 청와대에 이제 적극적인 그런 언론 통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수석이 전화를 했지만 그것이 언론 통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당시에 그 KBS 보도국장이 그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차례 그리고 여러 사건에 대해서 여러 요구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서 결국은 좀 기자회견에서 그 이후에 청와대 홍보수석 교체가 되고 KBS 사장도 경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경질된 이후에 KBS 9시 뉴스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이제 교회 강연에서 했던 어떤 식민사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연 내용을 공개해가지고 이후에는 이제 어떤 그 보도 통제로 좀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발언이 그 식민사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낙마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키워드로 이제 보자면은 식민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했지만 식민사관은 아니다. 이게 이제 민창극 당시 후보자나 아니면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낭만은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어떤 최악의 참사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낭만 후에도 마땅한 그 총리 후보가 없어서 정홍원 총리가 지금도 계속 총리를 맡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책임 총리와는 이제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총리가 이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계속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국정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입니다만 청와대 참모들도 이슈의 중심에 지금 있어요. 조응천 전 비서관 지금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조금 복잡해서 좀 이제 자세히 좀 내막을 들여다봐야겠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제 복잡한 사실관계가 현재 검찰 수사로 정리되고 있는 부분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허위문서의 작성의 주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서의 외부 유출의 또 주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처벌은 조 전 비서관이 받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그리고 대통령의 전 비서였던 이 정윤회 씨 간의 파워 게임 양상이 드러났다는데 또 이 사건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컸어요. 그 국민들이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금 검찰 수사의 방향과 그다음에 결론은 이미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란 것이 사실의 게임이라기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게임인데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검찰 조사 결과를 수사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여 줄 것인가, 믿어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은 이거 봐라, 역시 정윤회는 건드릴 수가 없구나, 실세가 맞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불만과 그리고 의혹 이런 것들은 계속 남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올해 한 해는 또 그 을에 대한 갑의 횡포가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의 그 막말 논란, 직원들에 대한 막말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보면 당시에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는 좀 심한 말은 했지만 이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탐문 조사를 한 결과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가 성추행 성희롱을 한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 이제 여성 CEO들이 대한 CEO로 좀 각광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현정 대표는 사실 논란의 핵심인 성희롱 문제보다도 서울시장의 그 정명훈 음악 감독이 서울시장을 사조직했다. 또 그걸 시정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좀 초점을 흐린 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대표로서 약간의 문제의식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명 음악 감독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나 이런 곳에서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명훈 음악 감독이 직접 서울시에 나와서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나가서 정명훈 씨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하고 좀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본질을 또 호도하는 이제 정명훈 씨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좀 분리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현정 문제는 박현정 문제고 정명훈 씨가 이제 관련 부분은 그거는 또 음악가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되는 모양새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은 정명훈 음악 감독을 계속 믿고 맡기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오케스트라를 지휘자가 같이 호흡을 해서 지금은 이제 10년 정도 지났는데 성과를 내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정명훈 씨의 몸값이 비싼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향 직원들과의 어떤 그 호흡이나 그리고 음악적 성취가
지금 상당히 어떤 그 고무적인 상태다. 네. 그래서 좀 더 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네. 음악계에서는 이제 주류 정서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서울시향에 유료 관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절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예. 한 35% 수준에서 90% 수준까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얘기도 이슈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외항 사건 그야말로 한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저도 이렇게까지 예. 뭐 확장되고 이렇게 지속될까라고 봤는데 아마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갑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예.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심정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투영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무장에 대해서 내리라고는 했지만 내가 비행기를 돌리라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예. 식으로 이렇게 해명했었죠. 아마 이제 이것은 이제 내리라고 한 것은 어떤 상급자로서의 지시였고 비행기를 돌리라는 어떤 이제 비행기 안에서 기장의 어떤 그 판단 영역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어떤 법적인 탈출을 위해서 했던 변명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수도권 투데이 오늘은 시사인의 고재열 문화팀장과 함께 키워드로 보는 2014 10대 뉴스 연말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예. 이번 사건이 또 그 대한항공과 그 국토해양부의 조직적인 증거 조작 수사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칼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대한항공 출신이 예. 국토부 출신이 이제 포진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그리고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직접 와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예. 지속적으로 대한항공 임원과 그리고 예. 국토부의 이제 관련 공무원이 그 대한항공 출신이죠. 그분이 예. 이제 긴밀하게 연락을 해왔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수사에 밝혀져서 이미 이분도 다시 지금 구속 수사된 상태입니다. 예. 이번 사건을 그 언론에 공개하고 인터뷰까지 한 그 사무장도 관심의 대상이 됐었어요. 네, 그 상당히 이제 어떤 용기 있는 어떤 그 내부 고발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예. 일단은 그 사무장이 무난히 어떤 회사에 복귀해서 이전처럼 업무를 볼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 한해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안전사고도 많았던 한 해였는데 네. 최근에 또 원전 도면 유출 사건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 사태 때도 이제 어떤 정부 해명을 보면은 그 완전히 해킹은 당했다. 예. 그런데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 올해는 우리 그 원전과 관련해서 중저준위 원전 폐기물 처리장을 예. 건설했던 걸 이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과연 우리의 이제 원자력 안전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상당히 좀 근심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예. 마침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다행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해킹 공격을 다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방어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 그러나 이제 이 벌어진 일에 대한 그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한 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잠실 제2롯데월드도 거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 네, 가지 그렇습니다. 뭐 크고 작은 사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이 잠실 제2롯데월드도 대응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이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지금 거의 10건 가까이 예. 주변 싱크홀 문제부터 해서 그리고 바닥이 금가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는 출입문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롯데 측은 늘 해명하기를 아니 그 아쿠아리움에서 물이 새는 건 뭐 초기에 당연한 거다. 예. 바닥에 뭐 금이 간 거는 뭐 그냥 인테리어다. 이런 예. 식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오히려 어떤 국민들이 큰 반감을 일으킨 것 같고요. 제가 어제 한번 가봤는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한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이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롯데가 너무 좀 미온적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끝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이게 또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이제 그 보고서 결과를 보면 4대강 보 6곳에서 물은 새지만 그러나 보는 안전하다. 예. 예.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 물이 새면 어떤 식으로든 위험의 징후일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한 건지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 건지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사평가위원회가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중립적으로 지나갔다 그런 예.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이제 제기될 여러 가지 문제 가능성을 더 살펴야 됐는데 예. 충분히 못 살폈다는 비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전 정부의 그 참모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현 정부의 실정을 전 정부의 어떤 그 치적을 상처를 내므로써 만회를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현 정부를 좀 협박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그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국민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올 한해 10대 뉴스 쭉 뒤돌아보다 보니까 좀 우울하고 좀 네. 그런 뉴스만 많았는데 이 뉴스 하나는 그래도 참 괜찮은 좋은 뉴스였다 하는 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갑자기 우울한 뉴스를 10개 얘기하다가 이제 예. 하나를 하려니까 못하겠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우리가 허니버터칩이라는 이제 예. 이 상품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예. 국민들이 너무나 이렇게 지쳐 있는 나머지 예. 뭔가 어떤 우리를 달랠 달콤함을 원했던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소식과 따뜻한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 모든 국민들이 거기서 위안을 얻고 좀 조명을 할 수 있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들어본 2024 10대 뉴스 시사인의 고재열 문화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한 재야 콘서트 프라미스 2015가 오는 31일 저녁 7시 반 또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서 모차르트, 또 황태자 루돌프, 마리 앙뚜아네트 등 최고의 작품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역사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지역 내 소식 전해드리는 수도권 행정탐방
마련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미 그리고 국화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수도권 생생 리포터 현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예 육종팀의 이영순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원예 육종팀의 팀장이신데 원예 육종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예 육종팀에서는 원예 그 작목의 품종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경기 지역 재배 비중이 높고 또 로얄티 경감이 가능한 화훼 작목을 선정해서 장미는 1997년도부터 국가는 2006년도부터 육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신품종 보호 동맹 육포부의 가입국으로 이제 외국 품종을 국내 농가가 재배를 하였을 경우 외국 품종 사용료인 로얄티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2013년도 우리나라에서 지불하는 로얄티가 162억 원 규모로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이제 장미가 32억 원, 네. 난이 22억 원, 국화가 9억 원 정도로 화훼류만 해도 70억 정도의 로얄티를 해외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장미 국화 종류의 자급률을 높이고 또 로열티를 경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품종 육성 사업을 시작하였고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많이 개발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장미하고 국화 품종을 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급 실적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예. 지금까지 장미는 이제 50여 품종이 개발되었고, 이제 국화는 28품종을 개발하여서 이제 국내 종묘업체를 통해서 통상 실시권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 장미는 194만 주, 국화는 1213만 주를 보급해서 국내 육성 품종 보급률을 각각 13%, 8%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예. 해서 지금까지 국내 로열티 20억 원 정도 경감을 시켰고요.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국산 품종을 국내 농가들한테 보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국산 품종을 심는 농가들의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외국 품종을 출하했을 경우에는 이제 국산 품종보다 좀 높은 가격을 받고, 또 국산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변동이 좀 있고, 유통 가격도 낮다고 해서 이제 국산 품종을 심는데 이제 농가들이 약간의 그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제 그 국산 품종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국산 품종에 대한 그 농가나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농가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해서 우리 품종의 요소성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고, 또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병충해에 강해서 농가가 재배하기 쉽고, 또 출하할 때 이제 경매 가격도 외국산 품종보다 높은 그런 품종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농가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인 만큼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로열티를 많이 20억 원 정도 줄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발된 품종은 무료로 보급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국내 농가들이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또는 국가에서 육성한 품종들을 재배할 때는 외국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없는 만큼 이제 장미 같은 경우에는 외국 품종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묘 하나당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을 재배할 경우에는 1,000원 정도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종류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내외 반응이 긍정적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우리 품종들이 많이 이제 좋아지면서 장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크하트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제
시장성도 좋고 또 꽃 수명도 오래 가고 예. 또 화색도 파스텔 톤으로 특이한 화색이어서 예.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핑크하트 품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도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향기가 강한 레몬 라떼나 허니블루 이런 품종들도 많이 개발되어서 또 향기를 사용하는 가공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인기가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웨딩 시장에서 큰 꽃들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제 예. 흰색의 아이스베어나 뭐 비너스베리 등 새로운 웨딩용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국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그 미니 타입의 스프레이 국화를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예. 여름에도 이제 꽃색이 선명하고 또 꽃이 크고 또 예. 꽃 수명이 긴 드림 워터랄지 드림 라운드 이런 품종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국내 시장이나 또 일반인들한테 이제 그 많은 선호도가 높게 이렇게 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장미 경우에는 해외에서 로열티까지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개발한 장미가 지금까지 한 7품종이 2009년도부터 218만 주가 이제 에콰도르나 콜롬비아, 케냐 등 20개국에 수출이 되어서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농가들이 해외로 로얄티를 주던 그런 방향에서 이제는 역으로 예. 로얄티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줄기에 가시가 없는 그 투톤 컬러의 딥퍼플 품종이 240만 주로 이제 가장 많이 판매가 되어 있는데요. 예. 딥퍼플 품종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러시아 국제화훼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그렇군요. 또 금년도 4월 15일에는 꽃의 나라 네덜란드 쿠켄호프 꽃축제에서 소비자가 뽑은 최고상을 수상하여서 국제적으로 이 경기도에서 개발한 딥퍼플 품종은 굉장히 인지도와 신뢰성이 예. 높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품종을 개발한 연구원한테는 무슨 포상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저희 그렇군요. 경기도 조례에 예. 처분 보상금 제도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인센티브 제도 등 예. 몇 가지 조례 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런 품종을 새로 개발된 거를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기관에서는 품종을 육종을 하고 이제 종묘 업체에서는 농가한테 묘를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전에 이제 홍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우수성을 이제 몸소 체험을 하고 예. 또 느끼고 해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홍보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이제 농가 현장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가 단계에서 재배 농가 또 종묘 업체, 유통 관계자, 플로리스트 등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기호도가 높은 품종을 선발 보급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신품종과 더불어서 유망한 계통들, 그러니까 품종이 되기 전에 예. 그런 계통들을 이제 농가 현지에서 실증 사업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재배될 때 이제 병충해나 생리장애 등의 문제점은 또 없는지, 예. 또 시장성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우리 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매년 이제 고향 국제 꽃박람회에 참가해서 예.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품종을 예. 알리고 또 수출 상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화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국내 품종에 대한 인식도가 조금 미흡해서 저희가 더 우리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노력을 해서 국산 품종을 확대 좀 보급시킬 수 있도록 더 예. 노력을 하고요. 예. 또 해외 판매되고 있는 장미 품종 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판매될 예. 수 있는 우수한 품종들을 육성을 하고 또 국화도 또 해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범 예. 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예 육종팀의 이영숙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온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철. 보양식 많이들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다양한 보양식 중에서 자기 몸과 입맛에 맞는 최고의 음식을 만났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양식의 끝판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끝판왕은 어떤 의미일까요? 끝판왕은 마지막 판에 이르러 볼 수 있는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그러한 대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체력 끝판왕, 가창력 끝판왕 등과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끝판왕과 같은 새로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도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빈 논에 천연 얼음 썰매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예, 서울 지역입니까? 네, 서울 지역이고요. 예. 논이 있거든요. 예. 바로 노들 텃밭이라는 서울시 제1호 도시농업공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들 텃밭은 한강대교 아래 노들섬에 있고요. 13,000제곱미터의 농사부지를 일반 시민들과 공동체에 분양을 해서요. 일반 텃밭과 공동체 텃밭 등으로 구성된 공간입니다. 네. 2012년 5월에 조성돼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계절에 맞는 여러 체험 프로그램들도 수시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노들 텃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노들 텃밭 지원센터 조기진 센터장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2007년까지는 여기가 아마 테니스장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운동장으로 맨 땅으로 비어 있었는데 2011년에 서울시에서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로 이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비어있는 공간에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 시민들 같이 재밌게 지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보자 했던 게 바로 텃밭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텃밭을 분양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쪽은 시민 텃밭은 600가족, 이쪽 공동체 밭까지 하면 거의 한 800가족 정도 되시고요. 시민들이 뭐 주중 주말 관계없이 늘 여기가 열려있는 공간이다 보니까요. 늘 오셔가지고 경작하시고 이웃들 간에 뭐 자연스럽게 또 교류가 되고요. 시민들이 여기서 재밌게 농촌 문화, 농경 문화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텃밭을 분양받은 시민들 직접 경작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매년 1월 중순쯤에 신청을 받아서요.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분양을 해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도 1월 19일쯤에 이 시청 홈페이지나 노들 텃밭 네이버 카페에 공지를 해서 인터넷이나 우편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텃밭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월 19일쯤에 네.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주목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용료가 있겠죠? 네, 1년에 2만 원 정도를 내시면 농사지을 땅 2평 정도를 분양받는 건데요. 네. 매년 경쟁률이 3대 1이나 4대 1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찾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참여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노들 텃밭이 화학비료나 농약, 비닐 멀칭 등 6가지가 없는 친환경 공원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좀 텃밭이 좀 썰렁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는 비어있는 논이 많으니까요. 그중 일부를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시골에서처럼 얼음 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빈 논에다가 물을 채워서 자연 결빙으로 얼음 썰매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 도시에서는 아이들이 눈썰매장이나 인공 얼음 스케이트장은 접할 기회가 많지만 이렇게 논바닥에서 전통 썰매를 탈 기회는 잘 없잖아요. 네. 이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체험을 또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안겨주기 위해 이런 공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얼음 썰매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다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 역시 조기진 센터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토종논인데요. 봄, 가을 추수 끝나고 뭐 겨울에는 뭐 늘 비어 있는 논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얼음 썰매 탔던 기억을 살려서 자연스럽게 물만 대가지고 지금 썰매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에서도 어렸을 때 저걸 했던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대부분 많이 오고요. 주중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체로 많이 오고 뭐 그렇습니다. 2012년에 여기가 개장을 했기 때문에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시민들이 뭐 가볍게 오실 수 있는 데다 보니까 무료로 썰매를 이용할 수 있으시고요. 비닐하우스 안에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가 투박했던 것들, 뭐 토종벼, 토종콩들, 그리고 전통놀이, 뭐 윷놀이나 투어놀이가 좀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매통이라고 해가지고 쌀 도정할 수 있는 농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체험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찾은 날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이 많았는데요. 처음 접하는 얼음썰매에 신이 난 아이들은 물론이고 엄마 아빠들도 옛 추억을 떠올리며 덩달아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신나게 얼음썰매와 팽이치기를 즐기고 있는 가족들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는 집이 근처이기도 하고요. 엄마가 여기 또 논썰매 개장했다는 걸 정보를 알아가지고 집 근처에 뭐 토요일날 그냥 오늘 날도 좀 따뜻해서 애랑 같이 여기 와서 놀려고 왔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나 제가 탔던 데라서 또 어떨까 또 궁금하기도 해서 처음 와봤는데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팽이치기 하니까 좋아요. 재밌어. 아빠랑 같이 나오니까 좋아요. 인터넷으로 우연히 기사 보고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또 옛날에 또 시골에서 놀던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또 그 추억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왔어요. 마트 위에 거기 3층에 거기도 스케이트장이 있긴 한데 또 스케이트장보다는 또 이게 또 시골적이고 또 체험하기에는 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논썰매가. 신나게 또 이제 둘째가 5살이다 보니까 또 속도가 안 나니까 뒤에서 또 묶어서 같이 타고 그러니까 또 재미있더라고요. 방학도 되고 그래서 종종 올 생각이에요. 네, 썰매장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 24일에 개장을 해서요. 내년 2월 7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용 시간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요. 자연적으로 얼려서 만든 썰매장이다 보니까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은 얼음 복원을 위해서 쉰다고 합니다. 또 팽이나 썰매도 모두 무료로 빌려 쓰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오셔서 즐겁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썰매하고 팽이를 무료로 빌려 쓸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쉬는 날이고. 네. 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노들 텃밭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분들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이 노들 텃밭이 노들섬에 있는데요. 노들섬은 한강대교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신다면 9호선 노들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되고요. 바로 노들 텃밭 입구 쪽에는 노들섬 버스 정류장도 있으니까요. 노들섬 가는 버스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하고 세종문화회관이 함께 주최하는 제야 콘서트 프라미스 2015가 오는 31일 저녁 7시 반 또 밤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연과 같은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모차르트, 황태자 루돌프, 마리 앙뚜아네트와 같은 최고의 작품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신동해,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